요번에는 안타까운 사연이죠. 네, 지금 마이너스 35%의 수익을 실적을 가지신 분인데 LG생건이랑 에코마케팅, 도전비전, 한국카본에서 손절을 하셨다.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저희 힐끔힐끔 형님 혹시 제 방송 오래 보셨어요? 지금 손절이 많은 순서가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 도전비전, 한국카본이라고 하시는데 한국카본이 손절이 많다고? 내가 솔직히 앞에 세 개는 이해가 됐는데 한국카본 손절이 많다고요? 아, 떨어질 때 무서워서 매도를 하셨다고? 아님 투자를 하신 종목들이 공개도 될 것 같거든? 지금 그러니까 손절한 종목들인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는 거 빼고 나면 제가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 된다라고 동의하는 종목은 HMM, 카카오 말고 없어요. 저 펄어비스는 먹고 나와서 지금도 플러스야. 얘는 대응하면 충분히 플러스 날 수 있고, 네이버는 지금 대응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건설은행은 아직 테마 안 왔고, 테스나는 M&A 끝나긴 했는데 얘는 아직 지켜볼 만한 친구긴 하고, 하나시스템, 얘는 보는 사람 관점마다 달라요. 하나시스템은 국방방산 보는 사람 하나시스템 볼만하다고 생각해. 지금 그러면은 종목이야 그렇지만 꼭대기에서 매수했다면 손절해야지 장 빠지는데 어케 버텨 키키. 그거는 맞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할 때 분할 매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에코마케팅은 존버하면 본전 옷을 쓸 거다, 맞죠? LG생활건강은 저도 손절 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LG생활건강은 어떻게 보면 올라오던 이유가 꺾이면서 지금 반토막이 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매수가 들어오던 이유가 꺾인 거지. 매 분기 실적이 성장했다 라는 게 이제 매분기 실적 성장이 끝났네 하고 빠진 거기 때문에 저거는 손절을 칠 거면 손절 치는 게 맞았어요. 분할 매수를 제가 맨날 그냥 농담이 아니야, 진짜 매일 한 주, 한 달에 한 주, 일주일에 한 주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적응이 되셔야 돼요. 어차피 등락은 일봉 기준으로 보는 거고, 주봉 기준으로 보는 거고, 월봉 기준으로 보는 게 투자예요. 그냥 분봉으로 보는 건 단타지, 그건 투자 아니지, 그건 매매지. 분할 매수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분할 매수 해보세요. 해보면은 진짜 뭔가 보인다니까. 근데 분명히 요런 종목들을 제가 그냥 저의 추측상으로 말씀드릴게요. 매수할 때 어딘가에서 좋다는 얘기 듣고, 뉴스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좋다는 얘기를 듣고 차트를 보다가 홀려서 매수 누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 뉴스를 내가 막 보다가 주식하다 보면 뉴스만 보면 종목이 떠올라. 근데 막 이 뉴스 저 뉴스 봤는데 한 뉴스를 한 10개쯤 봤는데 갑자기 이러면 이 종목이 좋지 않나? 하고는 그 종목을 막 찾아봐. 그리고는 막 이렇게 뭐 유튜브에 좋다 그러고, 거기다 막 뭐 보고서 좋다 그러고, 막 뉴스 좋다고, 블로그에 좋다 그러고. 옛날에 유튜브 없었잖아. 막 블로그 보면 막 나옵니다. 뭐 테마주, 뭐 상승률, 뭐 상승 여력 막 나와. 근데 그런 걸 보고 난 뒤에는 홀려서 이제 차트를 열고는 계속 보고 있어. 올라간다고 사자마자는 플러스 난다. 그러고는 그치, 올라간다 이러고는 안 봐. 그러고 난 뒤에 보면은 물려 있어.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초반에 특히 주식 처음 시작하실 때 이 스스로 계속 본인이 왜 샀고, 언제 샀고, 무슨 이유로 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고치는데 오래 걸렸거든. 안 고쳐져. 왜냐면은 단타가 치든 뭐가 되든 돈이 되는 게 보이고, 돈이 되면은 이 방법이 맞다라는 거지. 네가 뭔데 이 새끼야 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보통 요거는 저는 이제 뭐 공부도 이제 관심 종목 넣어놓고 오랫동안 바라보고 난 뒤에 뭐 타점 잡아놓고 들어가자, 그거는 여유 있는 애들 말이고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벌려면은 오랫동안 보셔야 되는 거고, 한 주식 사가지고 날라가면 어떡하냐? 날라가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게 분할 매수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하락한 것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럼 장 안 좋을 때는 계속 사. 저는 오늘도 SK하이닉스를 또 샀습니다. 오늘도. 왜냐? 계속 사! 수익 나면 땡큐인데, 그러다가 수익 쌓이면은, 제가 옛날에는 하루에 사면은 뭐 10,000원, 20,000원 한 번에 살 때 뭐 5만원, 10만원 이렇게 사다가 지금은 50만원, 100만원 사거든. 그게 점점 늘어나요. 그게 점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은, 결국 좋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좀 더 분할해서 접근하게 되고, 분할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빠질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좀 서거든요. 요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비중 조절을 많이 하셔야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주당 가격이 비싸니까 저는 이거 한 달에 한 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차피 장기로 모으는 게 맞아. 내가 진짜 시드가 1억, 2억 되고 뭐 5억, 10억 되면은 그때부터는 100만원씩 이렇게 지를 수 있는데, 저는 한 번 매수할 때 50만원, 100만원 하는 이유도, 내가 시드가 100억씩 되면은 나도 그래, 나도 몇천만씩 지를 거야. 그게 안 돼요. 몇천만씩 질러버리면은, 며칠 사면은, 며칠 장안 줘서 며칠 사버리면은 평단도 못 낮추는데 시드 다 차버려. 그런 것들이 보시면은 찔끔찔끔 짧게 계속 사시고는 올라가면은 아이고 땡큐 하면서 점점 이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지금 일단은 다들 우량주를 못 버티고 손절하셨어요. 그럼 결국 이거지. 본인이 매수하고 보유할 때 문제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너스를 못 참는다. 근데 이거는 사람 성격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럴 수 있지, 물릴 수도 있지, 언젠간 올라오겠지 이러는데, 돈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남다르신 분들이 계세요. 그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돈에 약간 초탈한 인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 욕심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은, 그 대학교 초반에 나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원룸 고시원 이런 데 살 때 나 고시원에 살았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도 그냥 알바하고 주식 투자를 하긴 하는데, 그때는 시드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은, 월세 그냥 뭐 25만원 30만원짜리 살면서 그거 내고, 나머지 돈은 맨날 애들이랑 그 집에서 이렇게 술 사와가지고 맨날 양주 갔어. 그냥 그거지. 아이, 돈이야 나중에 벌면 되지 느낌이었거든. 그러니까 알바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그러면 맨날 그냥 돈 그냥 뭐 썼어. 그리고 돈 없으면은 막 친구한테 돈 빌려서 뭐 놀고 이랬어. 약간 옛날에도 그런 느낌이었지. 형인데 돈 내야지 이런 느낌으로 없어도 내고, 그리고는 없으면 안 쓰고 말지 그러고는 한 일주일 동안 햇밥 먹고 주말에 술 먹고 그런 것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나한테 똑같이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야, 니는 도대체 돈 개념, 돈 욕심이 왜 그렇게 없냐?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때도 별 생각이, 지금이야 좀 더 욕심이 많아지고 목표가 생기니까 좀 더 많이 모으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던 게, 별 생각이 없었던 게, 어차피 그냥 주식을 계속 하면서 약간 느낌이 이거지. 마이너스 나면 내가 처음 물렸네. 돈 벌면 기분 좋다고 돈 다 쓰고 뭐 이런 느낌이었긴 했거든. 사람에 따라서 저랑 정반대인 친구가 있어요. 우리 그 매니저. 매니저 쟤는 돈이 없으면 약속을 안 잡아. 저랑 정반대인 게, 저는 알바하면서 돈 쓰는 스타일이었고, 걔는 알바를 안 하고 부모님한테 그 돈을, 용돈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뭐 용돈 받고 살면은 뭐 얼마나 받겠냐. 둘 다 부산 친구니까 이제 서울에서 생활비라고 생활비 주는데 많이 받아봤자 100만원 200만원이겠지. 형 다음 책 제목 30만원에서 300억이 된 남자 이거 어떤데? 300억 되면 책 쓰라고? 알았어. 오래 걸리겠네. 네. 우리 매니저 친구는 나랑 비슷하게, 나보다 좀 더 많이 용돈을 받긴 했을 거야. 걔는 쓰는 게, 술도 안 먹으니까 당구비랑 담배값만 나갔고, 나머지 돈을 다 모아서, 걔 실제로 대학교 다니는데 몇백 모았어. 나는 그 돈을 펑펑 다 쓰고, 뭐 집세 내고 월세 내고 술 먹고 펑펑 막 태식을 쓰고 다 쓰고 했는데, 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알바하면서 막 이렇게 막 다 쓰고 했는데, 그거를 모으고 모아서 몇백을 만들어서 지가 사고 싶은 걸 사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주식할 때 딱 보면은 마이너스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에 대한 개념이 좀 칼 같은 사람일수록,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나면은 그 원금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마이너스를 못 참아가지고 기회비용 하면서 효율을 얘기하면서 잘라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인도 그런 성향인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신한지주 안 좋다 얘기해도 돈 잘 버는 건 알거든. GS건설이 안 망할 거 알아. 삼성전자 안 망하는 거 압니다. 근데 이런 걸 지금 다 이런 걸 손절쳤다는 거잖아. 진원생명과 아까 그런 걸 손절쳤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거는 뭐 잘하셨다, 그래 잘못 투자한 거네, 근데 너무 테마주만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아예 매수하는 종목을 다른 걸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일 주식하면서 그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가, 애플도 손절치는 사람이 있고 테슬라도 손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똑같은 말을 하거든. 손절하지 마라. 모든 주식으로 부자된 사람들의 그 책을 다 보시면은 손절하지 마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손절 안 할 거면 어떻게 하느냐? 손절 안 할 좋은 종목을 사라. 그럼 좋은 종목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럼 딱 한마디에 기다려라. 다 똑같아요. 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거고 인플레이션 사회에 사는 거고, 10년 전 20년 전에 맨날 빅파이 얘기하잖아. 10년 전 20년 전에 나 어렸을 때, 나 때는 빅파이가 50원 했다고. 빅파이가 지금 빅파이 하나 400원 하는데, 근데 그 50원 할 때 내가 만약에 빅파이를 사놨어. 그러니까 빅파이가 안 썩었다고 생각하고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50원에 사놓은 게 지금 400원이래 8배가 올랐대. 그게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금하지 말고 자산을 사야 되고, 그게 금이 됐든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무언가의 자산에 투자를 하라는 거고, 그게 빅파이가 안 썩고 가치가 보존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8배가 올랐듯이 주식, 기업에 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초반에 투자하신 분들도 그거지. 비트코인을 장난으로 샀든 뭐가 됐든 이거를 자산으로 보고 투자한 거잖아. 그냥 우리가 지금 포켓몬 그 스티커를 모으는 거랑 주식 모으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포켓몬 스티커를 내가 지금 하루아침에 1번부터 149번까지 다 모아야지 하고 삼립 공장 가가지고 그걸 삼립 공장을 터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 그걸 사재기 하는 사람이 없잖아. 하나씩 모으잖아요. 그걸 왜 모으는데? 그냥 자산으로서 가치야. 장난이든 뭐든 NFT든 뭐든 간에 지금 NFT도 그거랑 똑같은 거야. 포켓몬 스티커를 모으는 게 NFT 모으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거의 자산 가치를 부여하는
이러는 사람들은 거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포켓몬 스티커를 보면서도 이거 뭐야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 피카츄다 우와 이거 10만원에 사세요 10만원에 팜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게 그런 것들이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그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돼야 되는 거고, 요거 본인이 돈에 대한 그 개념이 어떤지를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금 익절한 경험은 얼마나 되는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저 힐끔힐끔이라고 하는 저 형님이, 저는 항상 경험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익절한 경험이 얼마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익절한 경험이 스윙 투자를 해서인지 무지성으로 안 팔아서인지 사자마자 올라서 놀래서 판 건지, 그 경험이 좀 더 본인의 계획을 장기로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올라가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내 경험이 쌓이고 난 뒤에는 나만의 그 좋아하는 섹터, 나만의 뭔가 좀 나랑 수익이, 내가 수익이 잘 나는 그런 종목들이 생겨요. 그 제가 뭐 최근에는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걸로 진짜 돈 자주 먹거든.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텍으로. 왜냐면 떨어지면 계속 사니까, 오르면 계속 파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저는 한국카본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유가, 요거 한번 차트 보여드리면은 제가 방송에서 되게 자주 언급하는 종목이니까. 근데 이게 손절을 칠 만한 종목은 아닌 게, 3년 차트 보셔도 손절을 칠 만한 종목이다. 고점에서 밀려서 무서워서 팔았다, 지수 무너질 때 무서워서 팔았다, 아니면은 손절 칠 만한 종목이 아니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치 고점 대비 30%씩 밀리니까 무서워서 팔았다, 멘탈 터져서 팔았다가 되는데, 얘는 진짜 돈 복사거든 이거는. 그래서 이거가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저도 계속 말씀드렸잖아. 버텨라. 결국에는 버티면은 뭐 어떻게든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충 2만원 위로 올랐잖아요. 8,000원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다고요? 8,000원으로? 8,000원이면 요때 2020년도에요. 그러니까 요때 12월에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전 이때 샀거든. 뭐 이게 타점은, 이런 애들은 타점이 만원, 그러니까 만원 깨지면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텍은 살만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야. 지금 120 주선 보면은 120 주선이 그냥 찍음 올라오는 라인이거든 이거. 찍음 올라온 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한다라는 거는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신용을 써서 반대로 나가던가, 아니면은 정말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서 팔던가. 이거는 스윙 진짜 많이 쳐요 이거는. SKT는 저때 많이 들고 있었고, 만원 깨지면 다시 만원 회복하기 힘들 때가 개 많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이가 만원 매물대에서 좀 막혀있는 리드코프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반영이 안 되면은 빠지는 거고, 성장성이 반영이 되면은 그 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규어, 그 만원, 5만원, 10만원 하는 그 땡땡땡 라인에서 라운드 피규어라고 부르는데, 그 라인을 지지를 하느냐 고점으로 쳐맞느냐는 성장성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조선업은 작년부터 좋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장주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뭐 자이는 실적 지키면 위로 깨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긴, 다 모았어. 난 이미 다 모았어.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저때 손절한 준이도 엄청 많다. 11월 30일에 전 종목 손절하고 기절한 날이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제가 그러니까 저 때도 제가 방송하면서 계속 그때 방송국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끝날 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 아직 장 한 번 더 남았다, 한 번 더 랠리 슈팅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 저 때도.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분명히 슈팅은 남았다, 다만 내년 상반기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드리면서 뭐 이런저런 하면서, 그때 사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은행, 조선, 철강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때 시즌이란 말이야. 왜 근데 그 시즌에 왜 말씀드렸는지 다들 아시죠? 금리 인상이 당연한 거다, 조선은 내년에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저는 저런 부분에서 손절을 했을 때, 만약에 저 부분에서 내가 바이오를 잘랐다 그러면 잘 자른 게 맞아. 왜냐면 바이오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한 번 더 쏘긴 했지만 결국 대부분의 바이오가 무너진 게 맞으니까. 그리고는 금리 인상에서 뭔가 성장주가 무너진다는 거 맞았으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금리 인상에서 네이버, 카카오 빼고는 별로 무너질 종목이 없거든요. 펄어비스까지 요 정도는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손절했다라고 하면은 논리가 맞는데, 지금 약간 손절 포인트나 이럴 때가 로직 없이 그냥 패닉셀이에요. 약간 패닉셀을 이겨내려면 그냥 조금 더 뭐 경제가 됐든 아니면은 뭐 자료가 됐든 이런 거를 장기 관점에서 공부도 공부고, 아니면은 뭔가 요새는 유튜브도 잘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섹터를 보셔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섹터가 잘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서 좀 장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를 기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테마주는 솔직히 들어가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들어가면 빨리 자르고 나오는 거거든요. 많이 벌면은 적게 적게 벌어도 여러 번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게 LX 세미콘 원툴로 친 거 후회 중이라고. 작년 11월이면 세미콘 막 열심히 얘기할 때네. 결국에는 계속 제가 장기로 말씀드리고, 이거는 언제는 간다, 어느 라인에선 사도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최고예요. 결국 패닉셀이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는 마이너스를 못 찾는 것도 이것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마이너스를 못 참는 이유가, 요 종목으로 마이너스 35% 났다라는 거는
둘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정말로 개인 투자가 안 맞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하세요. 마이너스를 내가 왜 못 참는지. 그러니까 뭔가 막 내가 주식 생각만 해도 막 식은땀 나고 막 잠 안 오고 막 이렇게 차트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막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거에 자꾸 내가 막 신경 쓰이게 되고 막 다른 막 보고서 막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들고 이러면은 저는 오히려 멘탈이 안 맞으면은 투자를 안 하고 차라리 펀드 가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사 가가지고 펀드 가입하면은 적어도 10%는 내요. 적어도. 그것도 아니면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뭐 DB하이텍 포스코 그리고 미국 테크 뭐 10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ETF로만 구성하는 것도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ETF를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미국 관련 ETF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런 애를 말씀드린 이유가 변동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좋은 것도 많지만 얘네들은 막 이렇게 미친듯이 마이너스 20% 30% 떨어지긴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는 그치 스파이도 좋고 아니면은 지금 뭐 QQQ도 조정받았으니까 QQQ를 사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다 모르겠고 지금 들고 있는 게 미국 테크 탑 10이라고 하는데 미국 테크 탑 10 그것만 모으셔도 돼요. 걔네들은 결국 안 망한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요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경험을 쌓기 전까지는 실수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그치 막 테마주에도 물려보고 손절도 쳐보고 막 뭐 많이 해봐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은 결국에는 본인의 그 관점이 잡히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아 난 그건 모르겠고 난 이것만 투자할래. 이거 여기서 돈 버는데 내가 그것까지 왜 보냐. 제가 고배당을 보는 이유고 저점을 보는 이유가 그거거든. 나도 물론 200% 300% 먹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 힘들어. 그 내가 막 보고 있고 선물도 보면은 가끔씩 방송할 때 가끔씩 내가 저점이다 오늘 선물 매수 들어갑니다 하는데 매수 자꾸 떨어지면은 방송도 제대로 못하고 아씨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멘탈이 강한 편은 아니에요.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TQQQ 들어간다 와, 미쳤다 그러지. 쇼 친다 와 돌았다 그러지. 그런 얘기하면서 이게 선물 10배인데 어떻게 하느냐 10배니까 내가 방송도 제대로 진행 못하고 더더더더 하는 거잖아. 그리고는 들어가는 것도 1000만원 들어가놓고 더더더더 하고 있어 내가. 근데 그런 게 본인에게 저의 관점은 그겁니다. 저점 잡아놓고 언젠가 올라간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티기만 해도 올라가니까. 그리고 내가 원했던 목표 예상했던 1년에 20% 그것만 채우면은 만족이니까. 작년에는 제가 19점 몇 프로 채워가지고 되게 기분이 나쁘긴 해 지금. 그래도 배당 포함하면 20%가 넘었으니까 그나마 얘가 약간 그 정신승리 중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항상 경험,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관점이 생길 때까지는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주린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도 말씀드리고 저것도 말씀드리고 뭐 틀린 게 없다 다른 거다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든 돈 버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데 멘탈이 약하면 거기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5000 시대에 마이너스 35%라 그러면 대충 한 1700, 1800인데 이거 금방 복구해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분명히 후회가 될 겁니다. 후회가 되고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지금 복귀를 하는 건데 이걸 복귀를 하고 난 뒤에 뭔가 찾고 난 뒤에 그쪽으로 이렇게 뭔가 투자도 좀 그러니까 계속 저도 종목 줄여야지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게 종목 줄이기야. 왜냐면은 내가 공식으로 먹는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그냥 그것만 저 심지어는 한국화본 이런 거 많이 떨어지면은 야 살까 말까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눌러놓고 밤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면은 2주 샀어. 2만원치 산 거야. 그럴 때도 있어. 아니 내가 분명히 이거를 야 한 20만원 사야지 50만원 사야지 이러놓고 매수 눌러놓고는 그냥 내가 얼마나 샀냐고 계좌를 확인하다 보면은 야 끝자리가 왜 2지? 이러고 매수매도 일찍 살펴보면은 2주 샀어 2주. 야 한국화본을 내가 야 2만원치 야 2만원은 아니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은 이제 결국 좀 있으면 보는 종목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트레이드 하는 것도 많아지고 하면은 항상 본인의 단점이 생겨요. 저는 형들도 아시겠지만 나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하는데 대부분 보면 있는 게 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이런 종목도 많거든. 지금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니까 분명히 고민은 되실 거예요. 주식을 하는 게 맞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걸 보니까 그리고는 돈 버는 게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으니까 좀 잡힐 듯이 안 잡히니까 더 걱정이고 더 고민이 많을 거거든요. 저는 주식판에 들어와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들었던 게 이거예요. 수익률이 초반에는 좋아. 아무것도 모를 때. 그리고는 수익률이 안 좋아. 그리고는 수익률이 빠져.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주린이 시절에는 생각보다 돈 잘 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생각보다 돈을 잘 벌고 도박판이랑 똑같아. 이거 생각해서 배팅 키우고 뭐 내가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그지? 이게 약간 뭐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짓을 왜 했을까 할 때 요때 마이너스가 많이 나요. 그 실제로 내가 그러니까 보통 주린이가 처음에 장 들어올 때가 2020년, 2021년이잖아. 장 좋을 때. 주식시장 막 올라갈 때. 그리고는 주식시장 막 빠지는데 문제는 장이 빠지는 동안 내 수익률은 더 안 좋아져. 시장보다 훨씬 안 좋아져. 그럼 요렇게 되면은 욕심내다가 골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신 분들은 고민을 하는 거지. 고민을 하면서 내가 나한테 맞는 전략도 찾아야 되고 뭐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엔간해서 안 올라요. 그리고 그나마
그나마 조금 더 내가 뭔가 그 경험이 쌓이고 뭔가 쌓이면은 슬금슬금 그때부터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조금 투자에서 본인의 경험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나중에 되면은 지금 초반에 시드가 5천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게 나중에 되면은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리고 공이 하나 더 붙었을 때 요 공 하나 더 붙는 게 수익률로 따지면은 말 그대로 나의 그 수익률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지만 수익금은 여기서 좀 빠졌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워렌 버핏 형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내가 마이너스 났던 것을 복구를 하고, 한 번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5천으로 시작했다가 3천이 됐다가 다시 5천이 됐을 때 요 위로 뚫고 가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몇몇 그 투자자 분들 중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가끔씩 내가 만약에 1억으로 시작을 했어. 근데 내가 1억에서 마이너스 났다가 마이너스 난 상황에서는 집중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1억으로 만들어 놓고는 1억으로 못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이게 잘 모르겠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전되면 그때부터는 또 마음 놓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긴 있어 이게. 그래서 요거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돌리는 요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원금 기준으로 내 원금을 뚫는 포인트. 그러니까 요때가 별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돈에 대해서 좀 개념이 철저하신 분들은 나 1억 넣었는데 마이너스 났다가 다시 1억으로 왔어. 근데 이때 더 못 올라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실제로. 이런 분들도 좀 계시니까 뭔가 본인이 그러니까 고비라고 부르는 케이스가 몇 번 있더라고. 고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겨내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우리 힐끔 형님 너무 아깝다 이거는 진짜. 네. 왜냐면 지금 실제로 신한지주랑 GS건설 그리고 뭐 네이버랑 펄어비스, 그다음에 테스나 아니면 뭐 인선 ENT, 에코마케팅에 요런 애들은 제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던 거고 저도 익절을 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HMM 저도 손절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고 HMM 나도 이건 나도 손절했어 이거는. 네, 할 말이 없긴 한데 진짜 다 이렇게 타점에 따라서 플러스를 나고 돈을 벌 수 있었던 종목이니까 더 아까운 거지. 그죠? 더 너무 아까운 거지 이게.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앞으로 돈 잘 버실 수 있을 거고 꼭 본인만의 관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선정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타점만 좀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패닉셀만 이겨내시면은 금방 다시 복구하시지 않으실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길긴 했는데 우리 주린이 형님 마이너스 3 우량주로 손절친 이유 분석 해봅니다.